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사가 지었던 주택들도 경매 시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당까지 자차 30분이면 갈 수 있는 대리석 외관의 쌍둥이 주택도 그중 하나인데요. 새벽 배송도 거뜬한 이곳은 감정가의 반값인 4억 원대부터 입찰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어린 직장인부터 은퇴 생활자도 솔깃할 이 물건 만나러 헤럴드 경제가 경기도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분당 생활권이 가능한 경기도 광주에 있는 2층 단독주택 앞에 와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건물 하나처럼 보이지만 분리된 두 주택이고요. 최초 감정가가 10억에 달했지만 4억 원대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물건 어떻게 경매에 나오게 됐고 입지적 특성과 장단점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 있는 이 주택은 옥탑에 있는 다락방, 테라스, 넓은 마당, 사우나가 특히 매력적인 2층 단독주택입니다. 2023년 7월 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상 신축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은 약 100평, 건물 면적은 76평입니다. 구조도상 1층은 거실, 주방, 침실, 욕실이 있고 2층에는 방과 욕실이 각 2개씩, 드레스룸과 사우나가 있습니다. 지하에는 차량 2대는 들어갈 주차장과 화장실이 보입니다. 화장실이 총 4개나 되네요.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건물주 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특별대책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부터 생태계를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인데요. 이곳의 입지를 보면 교통이 강점입니다. 깔끔한 전원주택 단지에서의 은퇴생활 또는 교육 걱정이 없는 부부에게 적합해 보이는데요. 오포터널을 따라 서쪽으로 10km 거리에 판교가 있습니다. 자차 기준 판교는 30분, 서현역은 2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단 출퇴근 시간은 2배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남쪽으로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과 접해 있고요. 강남은 넉넉하게 1시간이면 가겠습니다. 특히 분당 서울대병원까지는 20분 거리인데요. 이 말은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비롯해 사실상 분당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건지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광역버스로 강남 남부터미널까지 50여 분 정도 걸리고요. 근데 내려가는 길이 경사가 있어서 아이들이 지나가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물건 30, 40대 직장인 부부도 고민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마당, 인근에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지에서 5분 정도 걸어오면 보시는 것처럼 보육시설이 있고요. 2km 내에는 초등학교가 2곳 있습니다. 학구도 안내 서비스에 따르면 능평초, 능원초를 갈 수 있는데요. 등하교 시 도움은 필요해 보입니다. 중고등학교는 최소 5km 거리라서 통하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곳의 장점 중 하나는 새벽 배송, 로켓 배송이 된다는 점인데요. 1km 거리에 레포츠 공원, 마트, 400여 세대 아파트가 있어서 인프라를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어 보이고요. 차량 10분 내에는 광주시 신현동, 능평동 아파트 단지들이 모인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소유주가 약 73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이 물건은 2024년 2월 경매가 개시돼 2번의 유찰을 겪었는데요. 등기부 채권 총액은 함께 진행 중인 5건의 경매에 걸려있는 금액을 모두 합한 액수입니다. 이 물건 어떻게 경매에 나오게 됐을까요? 지금 소유자를 보면은 건설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이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을 이제 분양을 하다가 현재 분양이 안 된 그런 매물들이 어떤 이제 그 채권자가 이제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에서 경매를 신청하면서 지금 경매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경매 물건 감정가는 토지는 5억 원, 건물은 4억 5천만 원으로 총 10억에 달합니다. 오는 4월 7일 예정된 경매의 최저 입찰가는 4억 6천만 원으로 땅값보다 저렴한 가격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때도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오는 5월 12일 3억 2,400만 원으로 가격이 70% 가까이 내려가게 됩니다. 네, 물건지 바로 옆에는 같은 건설사가 지은 똑같은 주택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지난달에 6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 해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낙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등기부 등본상 권리들은 근저당권이나 후순위 가처분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다 말소가 되기 때문에 등본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점유자가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현황 조사 사진을 보면은 공실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실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명도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담을 사이에 둔 두 집은 사실상 똑같은 주택인데요. 두 물건 모두 사실 경매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낙찰받아 지인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단 지하에 출입구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동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혼자 쓰는 그런 단독주택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대한 수요는 약간 떨어질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게 분양이 안 되고 경매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인접해서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건물은, 그러니까 뭐 대가족이나 뭐 이런 분들이 거주를 하신다면은 뭐 상당히 뭐 메리트는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그런 가족이 아니고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물건은 현장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낙찰 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촬영을 간 날에는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나 점유자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유치권을 주장한 사람이 있다면 유치권은 뭐 등기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따로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사대금 변제를 해줘야지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내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하고, 물론 이제 유치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는 그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또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명도를 받는데, 점유 이전을 받는 데 대해서. 저택을 연상시키는 경기도 광주의 쌍둥이 주택 잘 보셨나요? 앞으로도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좋은 물건과 함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